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 대비 기출문제 경향 분석 고려 전기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라 하면 보통 이제 무신정변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자, 문화 부분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쪽에 고려 전기편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그 고려 초기 3대 세 왕이 있죠. 태조, 그다음에 광종, 그다음에 성종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성종이 요 시기 40에서 45회 사이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성종 여기는 이제 최승로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통치제도, 중앙, 지방, 군사 그리고 관리 채용제도 뭐 이런 것 등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북진 정책을 추구를 했죠. 고려 초기에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북방 민족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이라든지 여진, 예. 그다음에 이제 몽골도 있는데 몽골은 고려 후기 쪽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문벌 귀족의 어떤 성장과 분열, 대립, 모순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이제 중요 난들이 있죠. 그게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지 뭐 그 전에 뭐 이자겸의 난은 이제 묘총의 난보다는 조금 출제 경향이 좀 적긴 해요. 아무튼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꼭 나온다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의 어떤 경제와 관련돼서 알아둘 것이 전시가 제도, 그다음에 화폐 발행이 있었죠. 최초의 철전인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부라든지 은병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예성강 입구의 병란도 항구, 교역 뭐 이런 거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사회 시책 있죠. 여기 보면은 뭐 백성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 상평창, 의창, 뭐 동서대비원, 해민국, 뭐 제위보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2의 13번. 자,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 격파되자 발해가 멸망한 거죠. 926년. 그날의 세자인 대광현 등이 의로서 흥계하였으므로 남은 무리수만 호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걸려왔다. 자, 발해의 태자 대광현들을 받아들이는 거, 바로 북진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임금 바로 태조가 되겠죠. 고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성과 이름을 하겠다, 사성 정책을 펼친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고려 태조의 정책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북진 정책, 그다음에 민생 안정 정책, 그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 이 세 가지 파트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북진 정책과 관련돼서는 서경을 중시하고 평양, 그다음에 국호를 고려라고 했죠. 그다음에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기존의 통일신라기 때 대동강에서 원산만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갔죠. 애민 정책과 관련돼서는 민생안전 정책 또는 애민 정책이라고 하는데, 취민 유도라고 해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그 다음에 흑창이라는 춘대 추납의 그러한 구율 제도를 마련했고요. 호족 통합 제도 관련돼서는 기인제도, 사신간제도,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자기 성씨를 하사하는 사성 정책, 그 다음에 혼인 정책, 호족의 딸들과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을 마련하긴 했는데, 참고로 그래서 이제 뭐 정계라든지 계백 요소라는 이제 관료들에게 주는 교훈책, 그 다음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는, 왕손들에게는 후녀 10조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평양을 서경을 삼아 중시했다, 맞죠? 민생 안정을 위해 춘대 추남에 흑창을 설치다, 맞죠? 사신간제도, 최초의 사신간이 경순왕 김부를, 맞죠?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 요소를 제시했다, 정기기명에서, 맞죠? 자,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성해서 관악진흥책을 펼친 것은 고려 중기 예종 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죠. 예. 예종의 그 관악진흥책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칠제, 뭐 양현고, 청영각, 보문각,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자, 다음 43의 11번 밑줄근 폐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왕권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왕권 강화를 도모를 하고 중요한 정책 두 가지 이를 위해서 노비왕권법과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 바로 고려 광종이 되겠죠. 예. 예. 자, 광종은 왕권 강화를 해서 이제 어떠한 또 일을 했느냐? 자, 광덕, 준풍과 같은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고요. 개경을 황도, 뭐 서경을 서도 이렇게 해서 예, 높였죠. 명칭 같은 것을 등등등. 그 다음에 호족도를 대거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공포 정지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가를 파견했다. 최승로의 시무28조 건의를 수용한 거죠. 이건 고려 성종이 되겠고, 신도를 등용해서 전민 변정 동함,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 이런 문제, 권문세족을 억제하는 정책, 이거 이제 고려 말 공민왕이 되겠고요. 흑창 설치 아까 나왔었죠. 고려 태조. 자, 주전도감을 설치해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고려 중기 때 의천 등의 건의로 화폐가 많이 제조된 시기는 숙종이 됩니다. 해동통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활구, 은병까지 나오게 되죠. 예, 고려 중기 숙종. 예.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41의 12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 왕이 교서들에게 말하기를 교수의 통달하고 책을 어쩌고저쩌고 12목 나오고 경학박사, 의학박사명 뽑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지방교육, 그걸 이제 향학 또는 뭐 이제 향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진흥시킨 사람은, 자, 유교를 이제 정치와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게 한 사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영향을 받은 것이죠. 수용한 거. 이건 고려 성종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통치 체제를 이제 유교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연등회라든지 팔간회 같은 것을 축소 또는 철폐하도록 했고요. 예, 철저하게 유교적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성육부의 중앙 통치 체제와 12목 지방 통치, 지방간 파견 이런 것 등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관악진흥을 해서 양영고, 아까 뭐 칠제, 뭐 청연각, 보문각, 임천각 같은 도서관 마련한 사람 바로 고려 중기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왕건법과 과거제 실시 고려 광종. 그 다음에 정계와 계백예소 아까 고려 태조라고 그랬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2번 44에 12번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은, 자, 고려의 중앙 통치제도죠. 자, 고려의 중앙 통치제도는 이성 육부가 되겠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 다음에 이병호 형예공의 육부 체제가 되는데, 중서문화성이 이제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상서성에서 이를 집행하고 그 아래 육부 체제가 되어 있는데, 상서성은 이제 명목상 그런 것이고 이제 허직에 거의 속하게 됩니다. 거의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관료들, 자, 여기가 바로 재신과 낭사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들이 바로 2품 이상의 이 재신들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수장인 이제 문화시중이 이제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낭사가 이제 그 대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관 기능은 바로 이제 어사대라는 감찰을 담당하는 이 기구와 함께 그러한 대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대관 기능은 이제 서경, 간쟁, 봉박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경은 이제 관리 임면이라든지 법령 개표 때 왕이 동의를 갖는 절차이고, 간쟁은 왕께 충고하는 것이고, 봉박은 왕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서무로상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기구가 이제 중추원이 있죠. 중추원은 이제 추밀과 승선이 하는 일이 다른데, 이품 이상에 걸린 추밀은 군국 기무를 담당하고 군무 기능이 있고, 승선은 왕명출납,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추밀과 이 제신, 중서문화상의 이품 이상 관리, 이들이 합쳐서 도병마사를 이루는 제추회의가 되죠. 그래서 국방 문제를 다룬다든지, 나중에는 이제 모든 정무를 다 총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입법 기능을 잇는 이제 칙목도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원은 간섭기 이후로 이제 도평의사사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개칭이 되면서 이제 국방 문제에서 일반 정무까지 다 손을 다루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사가 있는데, 조선시대 3사는 달리 전곡, 곡식과 화폐를 다루는 어떤 재정적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 중추원, 어사대 3사 이 세 가지도 또 중요한 기능이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뭐뭐의 수장인 문화시중, 문화시중은 중서문화성의 우두머리죠. 고맙네, 자네가 맡고 있는 어사대부, 어사대부니까 이거는 어사대가 되겠죠. 자, 중서문화성,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전국의 문제 회계 이런 것은 3사가 하는 일이 되겠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관서,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사대는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관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죠. 서경 기능이 됐죠. 임명에 대한. 그래서 니은 니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려시대의 관리 채용 제도에 있는데, 과거제도에 대한 것이죠. 과거하고 또 하나가 무시험으로 할 수 있는 음서가 있는데, 이거는 5품 이상 관료 자제. 자, 과거는 문과가 있고, 근데 무과가 없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승과, 잡과 뭐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는 이제 경전과 관련돼서 명경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술업, 문장을 짓는, 시부를 짓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제도에 있어서 뭐 특별히 조선시대보다 뭐 제한되고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음서의 범위도 굉장히 높죠. 5품 이상인데 조선시대는 2품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제수로 명경업 두와 의복 지리 율서산 잡업, 문과와 잡가, 이게 바로 이제 과거제도가 되겠죠. 조상의 공로 음으로 가는 거, 음서제도. 자, 보도록 하죠. 재간 여자의 자손은 응시의 제한을 받았다, 이렇게 규범을 발해서 과거 응시를 굉장히 좁힌 것은 이건 조선시대가 되는 것이죠. 틀렸고. 자, 향리의 자제가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근데 조선시대는 향리들이 과거를 응시하려면 수령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사실상 엄청난 것이죠. 자, 근데 고려시대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대부분 고려 말에 가면 신진 4대부가 돼서 조선 건국의 주요 세력들이 바로 향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자제 출신들이.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음서제도인데 후조 출신 쌍기의 권유로 시작이 된 것은 이건 과거제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자, 고려시대의 사회제도는 그 북의 중심이 아니라 북의 모계가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 조카, 외손자
것들도 음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친아들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니은 니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는 것은 자 사신을 파견해 어디서 낙타 50표를 보냈다. 왕은 발해와 한몫하다 갑자기 의심하여 맹양을 멸망시켰으니 매우 무도하여 자 이것을 이른바 그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죠. 유배 보내고 굶겨 주겠다. 이렇게 거란족에 대한 발해를 멸망시킨 게 바로 거란이 되겠죠. 예. 이런 적개심을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고려는 이제 거란에 대해서 이제 뭐 맞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처음 초기 왕부터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이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는데요. 1차 진입 때 성종 때 1차 진입 때는 서희의 외교로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종 때 두 차례가 더 있었는데 2차, 3차인데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던 2차 때는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선전을 했어요. 일단 뭐 이제 화의를 한다고 하고 양규가 뒤통수를 쳐서 거란을 크게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3차 때는 이제 그 강감찬의 이제 귀주 대첩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거란군을 대파했죠. 그 이후로 거란도 쳐들어오기 힘들고 이후 이제 거란과 이제 여진 등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경 주변에 나성 한번 성을 더 쌓기도 하고 천리장성은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고려 초기 3대왕 정종 때인 947년에 정종 3년에 당시 이제 거란의 이제 포로가 됐다 고란의 그 관료가 돼서 고려 사신으로 왔던 자의 건의에 따라서 거란이 곧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광군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30만을 조직을 해서 대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광군 고려 정종 때. 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해서 진포 대첩에 쓴 거. 이거는 이제 외구 토벌하고 관련돼 있죠. 최무선의 고려 우왕 때. 진관 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 지방군 체제가 되죠. 세조 때 발현했죠.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임진왜란 중에 설치하게 되죠. 이건 조선 시대죠. 좌우별차 신익으로 3별차를 조직했다. 자, 이거는 뭐 이건 사병이죠. 최씨 사병 정권의 사병이 되는 것이고 관련이 없죠. 7번 45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연필을 오케이 고른 것은 자 거란군이 귀주를 지낼 때 귀주나오고 강감찬 나오죠. 대파시켰다. 귀주 대첩이 되죠. 1019년에 있었죠. 거란의 3차 침입 당시인.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왕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면은 요불과 사연 등이 유견이 만약 구성을 되돌려주면 이게 구성 그러면 이제 동북 구성이죠. 자 이게 이제 반환되는 것을 이제 한 것인데 동북 구성은 이제 그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1104년에 편성을 해서 여진을 정복한 다음에 1107년에 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못 가서 방비도 힘들고 뭐 그래서 여진이 애걸하니까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반환하자 허락하자 이렇게 나오죠. 바로 고려 예종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가 되겠죠. 이제 거란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이 있었지만 여진은 뭐 이렇게 가볍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진이 세지고 금을 세우고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하자 당시 개경파 이자겸, 김부식 이런 세력 등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굴복하게 되죠. 4대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하고는 뭐 큰 충돌은 없었어요. 자 다음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진이 그 소그리쳐 보복하고 맹세하여 뭐 해마다 왔다. 개척한 땅이 끊어서 고성사의 거리가 아득히 멀고 그래서 왕이 신하들과 모여 끝내 여진을 돌려주었다. 이게 1109년에 있었댔죠. 예, 1102 3년 만에 돌려준 것이죠. 동국 구성을. 자, 그런데 이후 여진은 굉장히 세력이 강해져서 1115년에 금을 건국을 하고 10년 뒤인 1125년에는 요 나라 거란적에서는 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4대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려 이자겸 등 이런 개경파 세력 등은 4대를 결국 수용해서 금과의 충돌은 없게 되죠. 그러나 1135년 이제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묘청에. 예. 이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문제이죠. 천도 운동을 하면서 금국 정벌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개경파인 김부식이 진압을 하면서 이러한 금국 정벌이라든지 북정 정책은 이후 영원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강감찬이 기주에서 격퇴했다 거란을 1019년, 강조의 정변 1009년. 이것이 결국 그 이듬해 거란의 2차 침입을 도모하게 되고요. 외교 서희의 외교 거란의 1차 침입이죠. 강동육주획득 994년.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 축조 3차 침입 이후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이제 덕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12년에 걸쳐서 축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무슨 이거 단재 신채호 선생 나오고 신채호 선생은 이 사건을 일쳤는데 제1대 사건으로 기여하겠다.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자, 이것을 뭘로 파악을 했느냐? 자, 당시 문명개척 사회가 개경파와 이제 서경파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개경파는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냥 현실 도모, 안전을 도모하고 서경파는 이제 진취적이죠. 북진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방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유교 중심적이 되고 서경파는 묘청 자신이 불교라든지 풍소지리 등 여러 도교적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다양한 사상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금나라에 대해서 여기는 4대를 수용하고 여기 서경파는 오히려 금국을 정벌하자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여기 김부식이 되겠고요. 여기는 묘청이라든지 정지상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묘청 일파가 김부식이 이끄는 관건에 토벌이 돼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좌절이 된 것이죠. 자, 이 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재건하였다. 이건 뭐 고려 뭐 망하기 직전이죠. 우왕이 때. 자, 위화도 회군 사건이고 이거는 2번은 이자겸의 척준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1126년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이 결국 실패했지만 도성이 불타면서 이제 천도 문제가 생긴 것이죠. 조이총이 군사를 이렇게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했다. 반무신 세력 운동과 관련된 농민봉기 서경지역 서경유소 조이총이니까 조이총의 난 1174년. 그 다음에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고 김치항을 제거 목동을 폐위했다. 1109년. 이것이 결국 거란의 2차 침입을 야기하는 그러한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11번 밑줄 친 왕이 재기관이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백간을 수집하여 금인을 섬기는 문제에 가부를 의논하니 오직 이자겸 척균경만이 이거 저기 아까 나왔던 금에 대한 4대 수용이죠. 이게 이제 고려 인종 때입니다. 천 1122년에서
114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1145년에 46년 1146년까지 이제 제위를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자겸의 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다음 묘총의 난 이것이 있습니다. 결국 문벌귀족의 그런 대림 보수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인종 때.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예,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1135년에 있었습니다. 자,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제 최충원이 이의면을 타도한 다음에 자, 무신정변 때 의종이 이제 폐위되고 그 동생인 이제 명종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허수아비 정권이죠. 이 최충원 초기에 이제 명종이 이제 집권을 했었습니다. 봉사 10조. 나중에 이제 명종이 최충원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폐위당하고 최충원은 왕들을 지 마음대로 갈아치우게 됩니다.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가 봉기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무신정권 초기니까 명종 때죠. 예. 1176년. 예.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건 우왕 때죠. 1377년. 다 명종 때고 강조가 정변을 이렇게 김치향을 제거했다. 강조의 정변 이제 목종에서 이제 현종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예. 목종을 폐위시키고 제거했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3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르는 것은 자 이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1135년 금국정벌 주장 국호를 대위 연호는 천계 이자금의 천주경과 더불어 발행했다. 이거 이제 이자금의 난이죠. 1126년 왕이 보현물에 했을 때 정중부 이방이 무신이 정변을 깼다. 무신정변 1170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의 망소 형제 1176년 자 그럼 순서는 나가 다라가 되겠네요. 나가 다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에 나상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가도에게 명령하여 축성하게 하였다. 이제 그 거란의 3차 침입 1019년에 이제 귀주 대첩이 있었죠. 그 직후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개경의 나성 쌓는 거하고 천리장성 축소. 그러니까 1019년보다 조금 뒤에 뭐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네, 천리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1033년에서 1044년까지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규의 선전 이게 거란이 이제 2차 진입 때랬죠. 예. 1010년이죠. 2차. 자, 그 다음에 묘청 등이 대화세 어쩌고저쩌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던 시기죠. 1135년. 윤간이 여진을 평정하고 구성을 새로 쌓았다. 윤간의 동북구성 축성 1107년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나부터 시작했네요. 나가라다가 되네요. 나가라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대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제 경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고려의 전시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경정 원년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에게 현직 전직 다 토지를 줬다. 바로 시정 전시가죠. 그 다음에 공양왕 3년 도평에서 글을 올려주는 과전을 주는 과전법이죠. 자, 전시가나 과전법이나 관리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직산간에게 다 주는 것이냐 그리고 그 직역 기준은 무엇이냐 뭐 이런 같은 걸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전시가와 가전법에서 차이점은 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역의 대가는 같지만 자, 전은 논밭이고 시지는 임야를 말해요. 뗄감 얻을 수 있는. 근데 과전법에서는 시지는 지급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소유권이 아니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줬다는 거. 예. 자, 과전과
수조건 이 공통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지에 있느냐 없느냐 의무. 자, 근데 전시가는 전자 시즈를 지급했죠. 예, 맞는 내용이고. 자, 관리의 사망 시에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자, 관리가 사망 시 이제 수신전과 휴양전을 주는 것은 이거는 과전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과전법은 이제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되기 때문에 관료가 죽으면 그 미망인이라든지 미망인마저 죽으면 어린 유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신전 휴양전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자,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경기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과전법입니다. 물론 뭐 태종 때 뭐 일시적으로 하삼도로 잠깐 준 적이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고 원칙은 경기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고요. 자,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뺐다. 이거는 전시가가 이제 두 번 개편이 되는데 시정 전시가일 때는 관품 플러스 인품, 인품도 봤어요. 그리고 관품이라도 이건 18품이 아니라 사색 공복 광종 때 마련했던, 그래서 이것은 시정 전시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의 재기관이 있었던 경제 모습으로 오는 것은 일전에 나의 아우인 의천이, 그럼 이 사람은 고려 숙종이 되겠죠. 자, 숙종 때 화폐를 많이 이제 주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도감을 설치를 해서 뭐 해동 통보라든지 뭐 사만 통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까지도 주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해동통보, 삼면통보, 사만중본 등등등등등등등. 자, 나머지는 언젠가 살펴보도록 하죠. 전한국에서 백동화가 발행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죠. 이거는 조선 개항 이후 전한국이 이제 근대식 화폐 주저 기간인데 1883년에 주저됐죠. 고종 때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이 널리 수용됐다. 자, 이거는 이제 찰기 시대, 뭐 까마득한 옛날, 선사 시대부터 이제 중국과 교육이 이루어진 찰기 이후로 나오게 되죠. 명도전은 이제 전국 시대의 연해 화폐이고 반량전은 중국을 통일한 진해 화폐이죠. 다 기원전에 통용되던 것입니다. 공인이 등장하고 대동법, 상평통보, 이거 조선 후기죠. 예. 당백전, 궁궐중건 마련, 경복궁 중건, 당백전, 흥선대원군 때죠. 예. 조선말.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화폐가 발행된 시기의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자, 왕이 뭐 어쩌고저쩌고 금과 은을 이제 뭐 구리를 섞어 몰래 주저한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모두 뭐 표지를 새겨 영구한 법식으로 삼아라. 이거 뭐 금은 이거 섞으니까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차라리 은으로 하자. 그래서 은 한근으로 만들고 본국의 지형을 따도록 하라. 바로 숙종 때 주된 바로 활구 또는 은병이라고 할 수 있죠.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외관이 설치되어 일본과 무역을 하였다. 자, 외관이 설치 일본과 무역을 한 것은 조선 시대가 됩니다. 자, 그 외관도 이제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제 그 조기지라고 그러죠. 거주하는 곳이 이제 외관이 되는데 최초로 나온 것은 이제 삼포경이죠. 세종 때 1426년 부산포 연포제포.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관이 나오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다시 국교와 이제 교육이 이제 통용이 되면서 이제 부산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에서 초량진으로 부산 초량진으로 이제 1678년 이제 이후로 계속 개항기 때까지 외관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경시서가 설치되어 수도의 시전을 감독했다.
이게 이제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경시서에서 이제 평시서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시전이 특권이기 때문에 예, 이제 수도에 있는 이제 시장이 되는데, 경시서가 이 상영의 활동을 이제 감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부상이 장시에 활동하며 활동했다. 이건 조선시대고, 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자본과 경영의 분리, 예, 덕대, 혈주, 물주, 전문 경영이 이거 다 조선 후기죠. 예. 중강계시, 중강후시, 계시, 공무역, 후시, 밀무역, 중국가염 이것도 조선 후기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11월에 팔간회가 열렸다. 팔간회, 연등의 팔간회 이게 국가적인 행사로 하는 거 고려시대죠. 자, 연등회와 팔간회 이제 고려가 이제 숭불 정책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데, 특히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와 도교, 토속 이런 여러 신앙이 이제 결합이 된 것이고, 이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송, 탐나국 등등등등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고려 시대의 교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병란도, 그다음에 화폐 사용, 뭐 활구 등등.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시서. 좀 전에 나왔지만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했다. 조선시대도 이어져서 경시서가 평시서로 개칭이 되었다. 자, 나머지 보도록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건 고구려가 되겠죠. 전투 약팔 민족의 그런 증거. 감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모내 기법을 집성한 농가 집성이 편찬됐다. 이것도 조선 후기죠. 이게 이제 효종 때에 이제 농가 집성이 이제 편찬이 되었죠. 국경지대 개시, 공무역, 밀무역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18번 가시대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무역지도인데 뭐뭐 시대 국경지대 병란도 고려. 그럼 다음 게 뭐 하나 됐죠? 화폐, 활구 등, 그 다음에 뭐 경시서. 자, 그러면 화폐는 이제 고려 시대 최초로 나타난 화폐는 이제 건원 중보가 이제 고려 청종 때인 996년에 최초의 화폐로 나타났고요. 이후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를 한 다음에 뭐 해동통보라든지 사만통보라든지 사만중보, 활구, 은병 이런 것 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내상, 부산상인, 만상, 의주상인, 대일, 대청, 국제무역 이런 거 부를 축적하는 거 조선 후기죠. 담배, 면화 등 상품작물 재배 조선 후기. 모내기법 합대 배화보리 임회작 조선 후기. 설점 수수제, 광산 경영을 허락하고 세금을 걷는 거 이게 효종 때 이후로 되죠. 민간의 광산 이거 조선 후기죠. 그래서 혈주와 덕대,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있었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정책이 추진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자, 주전 화폐를 만드는 관청을 세우고 1097년 이거 이제 고려 이제 숙종 때죠. 왕 6년 주전도감 어쩌고저쩌고 은병 활구 삼았다. 이 시기에 이제 경제 정책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외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 이건 고구려 약탈 경제 관련된 것이고, 청해진 이건 통일신라기 때죠. 흥덕왕 때 828년. 자, 정답은 3번이고 감자, 고구마 등 외래작물, 구황작물 이거 조선 후기. 일본과의 무역할 거 계약조를 체결했다. 1443년 이거 조선 초기죠. 세종 때. 예. 자, 고려시대 때 이제 그 화폐를 왜 통용시키려고 했느냐. 이제 그 일반 교육에서는 이제 물물 교환을 했겠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 이제 관영상점이 운영이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서점, 다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여기서 뭐 곡식으로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가 사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영상점이요. 이것이 고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비싼 고가니까 화폐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생안정 사회 다양한 시체. 자,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춘대 추납의 제도 의창이 있고 또 뭐 상평창 물가 조절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수도의 동서대비원이래 가지고 의료와 구유를 담당했습니다. 조선시대면 동서 활인선을 겹칭이 되고요. 해민국을 설치를 해서 의약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2보유라는 이제 그 빈민 구제 기금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평창 물가 조절, 의약품 제공, 해민구, 동서대비원, 제2보 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인데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 처리하는 것이 이제 보급이 된 것은 조선 중기 명종 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